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겠죠. 자, 요걸로 이제 장자가 끝입니다. 장자가 총 7편이죠. 정리 한번 하자면은 지금 아까 물상기 것 때문에 난 죽겠네요 지금. 총 7편입니다. 첫 번째 소요유, 그 다음 두 번째 재물론, 세 번째 양생주, 그 다음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응지왕, 요렇게 7편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 4편은 장자 4편은 장자 본인이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저작으로 강력하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책입니다. 문체가 깔끔하고 좋거든요. 내용 질도 되게 좋고요. 자편이나 외편은 그러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화 모음이면 철학책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 전집 백선 뭐 이런 데 이제 아마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일관되게 저는 읽어보니까 여러분은 뭐 어떻게 느끼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어보니까 각 편마다 일관되게 뭔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합쳐봐도 나는 말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논문 같거나 그러진 않지만 장자라는 책이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쓴 책이고 만약 그게 장자라 그러면은 장자의 정치 철학, 장자의 철학적 이념,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인식론 그리고 정치 철학에까지 장자의 생각이 대부분 다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장자가 유학자들을 되게 싫어했고 어쩌면은 못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이 계속 나온 거 보면은 어쩌면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못생긴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그 뭔가 논의하는 것, 논박하고 시비를 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심하게 염증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사실 그걸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거는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혹은 이제 멍청한 사람이 적을 수 없는 우화들이에요.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돌려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돌려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증이나 아니면 그 시비를 가리는 행동 그리고 이제 남을 가르치려는 행동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는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되게 병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장자 내에서 책 내에서 말이지. 그걸 우리가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장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죽간본에 나오는 노자하고 크게 장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도를 쓰지만은 그래서 아마 학파가 달라졌을 거다 아니면 뭐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었을 거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어, 유가나 묵가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인 명가 예리까지 이제 그런 사상에 일체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해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허무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덮어놓고 이게 세상을 떠나서 그냥 다 자살해버립시다 라고 얘기한 책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읽은 분들은 장자를 허무주의적으로 많이 해석하지만은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허무주의보다는 아나키즘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많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바도 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많이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뭐 지금의 의미처럼 막 시민사회를 꿈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권력을 생각할 때 모두가 권력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할 때 장자는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장자가 없었으면 내가 학부 때 이제 들은 강의에서 장자를 읽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내가 스스로 읽었었거든요. 강의에서도 읽었지만 이제 제가 직접 번역해 가면서 읽었으니까 학부 때 지금은 번역 못합니다 그때보다 그렇게 읽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장자가 없었으면은 저는 동양 철학이나 아니면은 사실 철학 전반에 대해서 아마 흥미를 제대로 못 가졌을 거예요.
서철은 저랑 별로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동철을 통해서 내가 철학에 좀 더 많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노노나 아니면 맹자도 좋은 책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장자가 훨씬 더 재밌게 읽은 책이었고, 장자를.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많이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이게 의미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고, 어, 읽으시고 막 무슨 뭐처럼 우리 각자의 해석을 막 마음에 품고 시발 살아갑시다, 그런 낯간지러운 얘기는 하기 싫고, 제가 한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분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건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많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고 토론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자 대표는 철학 산책의 첫 컨텐츠로서 자고로 동양 철학책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장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허무주의적이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다, 철학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자 대표는 골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다른 철학책을 가지고 읽어 나오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뭐 논어나 아니면은 맹자를 읽을까 해요. 근데 어느 걸로 할지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자의 편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일본 서기, 화요일은 글쓰기 첫걸음, 그리고 수요일은 철학 산책, 이렇게 정기 방송을 3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